안녕하세요, 뷰티클래스의 하조입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열심히 영상 촬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도 파이팅해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테크 또는 뭐 뷰티 이런 유튜버들이 보통 연말에 자신이 한 해 동안 산 물건 중에 가장 괜찮았던 물건들, 페이보릿 아이템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많이 하죠. 저도 그래서 이번에 한 해 동안 제가 산 물건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은 선물을 받은 것들, 그런 제품들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엄선해서 딱 10가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바로 파나소닉의 GH5입니다. 파나소닉의 GH5는 제가 5월달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리뷰를 한다 해놓고 이제까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뷰를 기다리시는 제품인데 이렇게라도 소개를 드리게 되었네요. 제품이 10개나 되니까 빨리빨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사기 전에 쓰던 카메라는요, 삼성의 NX1이라는 카메라인데요, 삼성 NX1을 한 2년 정도 쓰다가 정말 큰맘 먹고 이 파나소닉 GH5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GH5는 나온 지 꽤 된 카메라예요. 2017년 초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고 많은 카메라 중에서 올해 5월달에 제가 왜 이 파나소닉 GH5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4K 60프레임이 되는 흔치 않은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후지필름의 X-T3 같은 카메라도 4K 60프레임이 되지만 제가 카메라를 사려고 한 당시에는 4K 6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가격대에서요. 그래서 그때 소니의 A7M3라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4K 60프레임이 정말 필요해서 이 카메라를 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바디대의 손돌방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핸드헬드, 즉 손으로 잡고 촬영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특히 여행 가서 짐이 너무 무거워질까봐 짐벌도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잡고 촬영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 카메라는 정말 그 손돌방의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성능에 이 셀피 스크린까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디오 클래스 촬영을 할 때도 내 자신을 보는 게 조금 더 편한데 지금 쓰고 있는 요 A7M3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물론 모니터를 달면 되겠지만 그러면 휴대하기가 불편해지고, 이 GH5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제가 이걸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연히 뭐 단점들도 많지만은 이 장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서 단점들은 제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작업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GH5가 정말 좋을 거예요. 이번엔 두 번째 물건이에요. 바로 소니의 A7M3입니다. 방금 GH5 소개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카메라가 등장했죠. 제가 기변을 한 건 아니고요, 추가 구매를 했는데 이 추가 구매를 한 이후에 이 GH5의 단점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 소니 카메라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나소닉 GH5로도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A7M3를 사게 된 이유는 일단 사진이 엄청 잘 나와요. 이 GH5는 정말 사진 면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까임을 당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일단 AF도 좋지 않고요, 화소수가 좋은 편도 아니고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심도 표현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큰맘 먹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 나서 조금 적응기 동안에는 괜히 샀나, 이거 팔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정말 사진이 잘 나오고, 그리고 풀프레임 카메라가 가진 특성인 이 심도 표현이 정말 최고였어요. 그리고 AF는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지금 이 카메라도 A7M3예요. 되게 잘 잡죠? 못 잡았으면 어떡하지? 이외에도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들도 당연히 있죠. 일단 렌즈가 겁나게 비싸가지고 지금 렌즈를 딱 하나밖에 못 샀어요. 바로 이 28mm 2.0 조리기의 렌즈예요. 지금 다른 렌즈를 뭘 살지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선뜻 사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아쉽지만은 제가 이제 앞으로 사진도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이 A7M3 굉장히 잘 쓸 것 같습니다. 목이 왜 이래.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삼성의 SSD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SSD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USB가 있는, 즉 포터블 SSD예요. T5라는 모델인데 지금 저는 1TB 모델을 쓰고 있고요. 11월 달에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점 뭐냐면요, 일단은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네. 엄청 가볍고요. 그리고 엄청 튼튼하고 전자적인 기판으로만 이루어진 물건이다 보니까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충격에 강합니다. 원래 기존의 외장하드는 좀 애지중지하면서 썼었는데 얘는 그냥 꽂고 막 이렇게 써도 됩니다. 물론 요 케이블은 잘 꽂혀 있어야겠죠. 단점도 당연히 있죠. 일단 굉장히 비싸요. 요즘 외장하드들 1TB 한 엄청 싸면 6만원, 그리고 10만원 안쪽에서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물건 자그마치 30만원 후반대입니다. 와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 안전하긴 한데 쓸데없이 너무 비싼 것 같다, 왜 굳이 샀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작업물을 백업하는 용도로 쓰지 마시고요, 현재 작업물만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막 프리미어로 돌리고 있는 몇 가지의 작업물만 저장을 해놓는 거죠. 작업이 끝나면 다시 외장하드로 또는 다른 백업 하드디스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터블 SSD 그 용도 자체에 맞게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만 저장을 해서 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쓸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 30만원 후반대의 돈이 좀 납득이 가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네 번째, 바로 카메라 가방입니다. 저는 이런 카메라 가방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틴에서 나온 클레버 280이라는 가방이에요. 굉장히 두껍고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 가방은요, 제 생일 때 에이프롬님이 선물해준 거예요. 실어 박히는 거 아니야 또? 죄송합니다. 이런 걸 이제 좀 자제하도록. 일단 이 매틴 클레버 280,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가방이라 할게요. 이 가방은요, 메인 수납 공간, 그러니까 가장 큰 수납 공간은 바로 이 등짝 쪽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짜자잔. 그래서 내가 이걸 메고 있으면은 뭐 소매치기 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누가 요 등짝 사이로 얘를 슉 열고 팍 집어넣어서 팍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죠. 소매치기는 좀 몰래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전 안 해봤습니다. 무튼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는 공간이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 이런 방식을 택하는 카메라 가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메인 수납 공간 내부는 당연히 이렇게 파티션으로 이렇게 뜯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덮개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이런 쿠션,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딱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네. 앞쪽 공간은 이렇게 뭔가 SD카드를 넣으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수납 공간들도 있고요. 굉장히 은근히 수납 공간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앞쪽은 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뭔가 소매치기 많은 나라, 뭔가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 갈 때는 이런 곳에는 최대한 뭔가 쓸모없는 것들 위주로 넣는 게 좋아요. SD카드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놓지 않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그냥 물티슈 같은 좀 뭔가 잃어버려도 되는 물건들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영상 작업하시면서 카메라 전용 가방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꼭 카메라 가방 하나쯤은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백팩이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매는 숄더백이어도 좋아요. 이게 없을 때는 그냥 불편해도 그냥 살아나는데 있으니까 이게 무지하게 편하더라고요. 일단 안에 공간도 많고 수납할 수 있는 그 파티션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가지런히 안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카메라 2대, 그리고 매빅 에어 드론까지, 게다가 그 페이유 짐벌이랑 조비 고릴라 포드 있죠? 이것도 넣었어요. 여기 사진 보면 굉장히 많이 꽉꽉 채워 넣은 걸 알 수 있죠? 정말 있으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이걸 진작에 왜 내가 사지 않았는가 좀 그런 후회가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가방 무엇이든 좋으니까 괜찮은 거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살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매틴 클레버 280도 괜찮게 생각해요. 네, 협찬 아니고요,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섯 번째 물건, 바로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너무 뜬금없죠? 카메라, SSD 뭐 이런 거 나오다가 갑자기 이 닌텐도 등장하니까 조금 뜬금없으셨을 텐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가 정말 명확합니다. 이 닌텐도뿐만 아니라 젤다의 전설을 여러분 꼭 사셔야 돼요. 꼭 사야 됩니다. 플레이 해봐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이 닌텐도 스위치는요, 이번 2월달에 제가 에이프롬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사줬는데, 제 여자친구가 워낙에 어렸을 때 이제 닌텐도 게임들을 많이 즐겼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젤다를 좋아해서 이번에 스위치 젤다가 그렇게 잘 나왔다길래 그냥 스위치랑 젤다를 이제 주려고 샀어요. 산 김에 좀 내가 포장도 뜯어보고 플레이 좀 해볼까 해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맙소사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장 뜯는 자리에서 한 5시간 정도를 게임을 했죠. 여자친구한테는 본의 아니게 좀 중고를 주게 되었는데, 여자친구랑 이제 스위치 하나를 가지고 둘 다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샀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젤다의 전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특히 닌텐도 스위치와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이 게임이 굉장히 저희에게 이제 뜻깊은 게 2월 달에 저희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VC 클래스 강의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작년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적응 안 된 상태에서 막 달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 사무실 이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을 때라서 그때 좀 서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게임에 푹 빠져서 며칠간 지내다 보니까 정말 정신과 육체가 말끔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제가 또 이제 게임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게임을 푹 빠져서 했다는 거는 젤다가 그만큼 재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젤다의 전설이 뭔가 제 영상 작업, 비디오 클래스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올해 추천 때문에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이템, 바로
맥북 프로예요. 제가 이 맥북은 이제 3개월 전에 언박싱하는 영상을 올렸었죠. 그때도 소개드렸다시피 굉장히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간 초고급 매우 비싼 맥북이에요. 거의 450만원 정도 합니다. CPU와 드라이브 램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래픽카드는 굳이 이제 제가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안 했고요. 살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비싼 걸 내가 언제쯤 뽕을 뽑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뽕을 뽑은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물건을 사면 뽕을 뽑아야죠. 맥북도 소니 A7 M3처럼 사고 나서 좀 적응기를 가졌을 때는 이거 괜히 샀나? 환불할까? 애플은 또 환불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역시 적응하고 좀 쓸 일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쓰던 노트북도 되게 좋은 건데 2013년 말쯤에 산 맥북 프로 레티나 15인치 최고급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4K 작업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산 거는 당연히 웬만한 작업들이 원활하게 되고 조금이지만 더 가볍고, 그리고 이 노트북의 키감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적응할 때는 좀 힘들었는데 한번 적응되다 보니까 계속 좀 누르고 싶은 맛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메일 처리할 때 좀 뭔가 작업이 안 될 때 이 맥북으로 하면은 금방금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일의 효율성,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편집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 값어치를 벌써 충분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7번째는요, 바로 소니의 SD카드 리더기예요. 이거는 10월달에 구매했고요. 이걸 구매하게 된 이유는요, 기존에 쓰던 트랜센드 이제 SD카드 리더기, 그거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좋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취소할게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도 저와 같은 피해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리더기를 쓸 때 파일을 옮기니까 파일이 뭔가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SD카드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나, 컴퓨터에 문제가 있나, 카메라에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리더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리더기가 고장나면은 이렇게 파일이 망가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 한창 그 고프로 리뷰할 때인데 그것 때문에 고프로 리뷰에 막 글리치 나타났었죠. 그때 촬영한 많은 파일들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글리치가 꼈습니다. 에이프롬님의 룩북도 찍어줬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파일이 손상이 가가지고 굉장히 미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파일을 다루는 것들은 모두 좋아야 한다, 최고급으로 가야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더기 중에서 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보다가 바로 이 소니 리더기가 들어왔습니다. 소니 하면 또 이제 품질이 좋죠. 품질도 좋고, 게다가 이 SD카드 리더기는 빨라요. UHS-2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이런 고성능 SD카드 이것들과 굉장히 구응합이 좋습니다. 파일 옮기는데 초당 200메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비싸긴 한데 나중에 저와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걸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이걸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도 고장날지 또 누가 압니까? 그 트랜센드 리더기도 굉장히 오래 쓰다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리더기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이번엔 마이크예요.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로입니다. 이 비디오 마이크로, 이것도 출시된 지 조금 됐죠.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마이크 들고 있죠. 이거의 장점 여기에 다 써있죠. 일단 뭐 2년 보증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고장 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보통 이렇게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배터리 관리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무선 마이크를 쓰려고 배터리를 항상 충전을 해놓는데 충전이 가끔씩 안 되어 있으면 그때 작업이 좀 지연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데 배터리가 없다는 거 굉장히 메리트고요. 그리고 엄청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한 요만해요. 일단 브이로그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브이로그 하는 분들은 보통 카메라랑 좀 가깝게 말을 하거나 카메라를 등지고 말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 적절한 거리에서 촬영할 때 굉장히 이 수음이 잘 됩니다. 목소리가 쏙쏙 마이크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또는 이제 시끄러운 대로변에서 촬영을 할 때 소리가 나는 곳에서 카메라를 등지고 카메라 앞에는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잡고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들은 굉장히 차단을 잘 해줍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하이퍼랩스 튜토리얼에서도 그 효과가 잘 드러났죠. 이렇게 브이로그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카메라의 이 내장 마이크에 좀 불만족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마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이크가 뭐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외에 뭔가 영화 촬영을 한다든지 퀄리티 있는 수음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모로 많은 분들의 마음에 들 것 같은 그런 마이크입니다. 가격도 되게 마이크 치고는 저렴한 편이에요. 9번째 물건은 바로 알로의 퀵 차지 3.0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USB 5개 구멍이 있죠. 5개 구멍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멀티포트 충전기인데요. 이게 왜 좋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충전기가 뭘 잘해야 돼요? 당연히 충전을 잘하면 되죠. 충전을 되게 잘합니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를 쿠팡에서 샀는데 이제 품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설명에도 안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맨 위에 고속 충전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면 충분해요. 왜냐면 저는 휴대폰 고속 충전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일반 충전 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충전 속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 이제 영상 하시는 분들은 충전할 거 많잖아요. 뭐 보조 배터리 충전, 휴대폰 충전, 카메라 충전, 이것저것 충전할 거 많은데 컴퓨터에 꽂기도 그렇고 이 충전기를 하나하나 사자니 그것도 뭔가 돈 낭비 같고 요거 하나면 끝이 납니다. 제가 4월달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막 굴렸거든요. 여러가지 꼽고 여행 가서도 쓰고 제가 마치 협찬받은 것 마냥 칭찬만 늘어나는데 뭔가 깔 데가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뭐 발열도 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고무 재질이라 이 정전기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완전 추천. 마지막으로 10번째 물건, 그것은 바로 이 제가 앉아있는 허먼 밀러 에어론입니다. 지난달 11월에 구매를 했고요. 무려 160만원, 이 헤드레스트까지 포함하면 170만원짜리 의자예요. 너무 비싸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명품 의자를 사다니 뭐 얼마나 좋길래, 너무 저건 사치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정말 가성비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으면 구매를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이 의자는 정말 합리적인 의자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옛날부터 의자를 많이 사왔었어요. 국내에 유명한 의자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에서 의자를 좀 비싼 것들 사봤었는데 다 하나같이 조금 있다가 고장나고 막 이 모가지 부러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편했다가 조금 지날수록 엄청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고 한 2주 있다가 바로 좀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작업용 의자라는 게 그냥 막 편해서는 안 되고, 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이 자세를 꼿꼿하게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이 의자의 역할이거든요. 다른 의자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막 휴대폰 하기 막 이럴 때 좀 편했지, 작업을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앉게 되고, 바른 자세로 앉으면 앉을수록 더욱 불편한 그런 의자들이었었는데, 이 의자는 정말 그 바른 자세를 잘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 의자는 정말 조정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처음에 사서 세팅할 때는 좀 번거로운데 한번 내 몸에 딱 맞추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진짜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보증 기간이 무려 12년이나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보증 기간이죠. 보통 우리나라 의자 회사들의 경우에는 한 1년에서 길면 3년 이 정도의 보증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의자들은 1년 지나면 어디 부러지고 3년 지나면 정말 못 쓸 만큼 삐걱삐걱거리고 안 좋거든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의자는 12년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무상 교환을 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30-40만원 의자 몇 개 부숴먹느니 차라리 이 의자 하나 사가지고 오래오래 잘 쓰는 게 더욱 낫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의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허리도 아프고 이 안 좋은 영향이 뭔가 평생을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이 의자를 사게 한 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족하고 잘 쓰고 있고요. 저는 이 보증기간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있는 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같은 대형 기업들에서도 이 의자를 전 직원에게, 물론 100% 직원들은 아니겠지만 전 직원에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증명이 된 셈이죠. 이렇게 제가 올해 2018년에 샀던 물건들 중에서 내년에도 사면 좋을 만한 정말 좋았던 제품들을 엄선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비디오 클래스의 하존이었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바! 편하다, 편해.